안녕하세요. 신박입니다. 정보보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고자 정보보 테크트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보보 생기초에 대해서, 정보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이어질지는 여러분의 반응에 달렸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은 정보보의 기본 개념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살짝 좀 치우고요. 신박이 누군지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보호. 우리는 정보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저 산업사회에서 원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더욱 유익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제품 상품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정보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불법적인 사용, 훼손, 유출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킹, 악성 코드, 디도스 공격, APT, 표적 공격 같은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위협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보를 잘못 관리하거나 인식이 부족해서 역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시험카드 정보, 금융정보, 회계정보, 중요기술, 보안정보, 그러니까 개인, 기업, 국가 정보들이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보호가 무엇이다? 자, 정보에 대한 개념 말씀을 드렸고 이 정보를 악용한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보호를 찾아보시면 사전적 의미로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도중에 정보의 어떤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아주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정보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보를 보호하자 하는 게 바로 정보보호의 기본 개념이자 기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 코드를 통한 네트워크 마비, 인터넷 사이버 범죄, 정보전 이런 수많은 역기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서 정보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또는 학문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정보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수많은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이 역기능, 순기능을 더 강화하고 역기능에 대응해서 정보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분야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설명으로는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도중에서 훼손, 변조, 유출을 막아보자 하는 것들이 되는 것들이고요.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시 예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마치 이글루처럼 생긴 요 주황색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보 시스템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용하는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인터넷, 서버,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 시스템 안에는 정보가 들어있겠죠. 이 정보가 들어있고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전송하고 수송하고 가공하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게 바로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 시스템을 사람이 만들겠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만들었을 거고 이러한 정보 시스템에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든다 해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 취약점이 있고요. 근데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킹을 한다든지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한다든지 디도스 공격을 한다든지 APT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위협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취약점이 존재하고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위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협의 구체적인 예가 바로 악성 코드고 해킹이고 정보 유출이고 그런 것들이 되겠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정보 시스템과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이 개발하지 않으면 취약점이 없을 테고 취약점이 없다면 위협도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정보 사회에서 정보 시스템은 정보를 다루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하부 구조가 됩니다. 정보 시스템 없이는 정보를 다룰 수도 없고 정보 사회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악용한 위협들이 항상 존재한다. 이게 역기능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정보 시스템, 정보에 대한 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바로 정보보호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은 무엇이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보보호 쪽을 전공하는 입장으로서 정보보호의 기본 목표가 바로 CIA 트라이어드가 삼각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기밀성, confidentiality, 무결성, integrity, 가용성, availability.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의 C, 무결성의 I, 가용성의 A, CIA. 무슨 미국 그 중앙정보국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첫 글자만 따서 원래 그 원어의 첫 글자만 따서 CIA 트라이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를 하려면 이 세 가지를 보장해주면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정보 보호를 하는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이유,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 원칙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IA 정보 보호를 하려면 CIA를 해야 된다. CIA는 제가 발음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정보 보호더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오늘 배운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건지는 거죠. 그죠?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하기 상당히 쉬울 테니까요. 자, 먼저 confidentiality, 기밀성. 기밀성은 의미 자체로 본다면 합법적인 실체만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기밀성입니다. 무슨 말이 조금 갸우뚱하죠. 합법적인 실체. 합법적인 게 뭐고 실체가 뭐고 읽을 수 있도록. 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인가받은 사용자, 그러니까 허가받은 사용자, 허락받은 사용자, 정당한 사용자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기밀성이 됩니다. 이 기밀성의 번역을 비밀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자마다, 기업마다, 그다음에 나라마다 번역을 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confidentiality 꼭 기억해 두시고요. 철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confidentiality.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밀성 또는 비밀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사용자만 정당하게 권한을 얻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기밀성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PDF 문서를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패스워드가 걸려 있어서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패스워드를 아는 사람만이 이 PDF 문서를 열어볼 수 있겠죠. 그죠? 패스워드를 아는 사람이 바로 정당한 사용자이고 그 사람만 문서를 열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밀성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문인식을 통해서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즘 지문인식 기능, 얼굴인식 기능 많이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지문인식을 통해서 모바일 금융 앱을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무나 접근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모바일 금융 앱 들어가서 안에 이제 내 계좌에 얼마가 들었는지 이체를 할 건지 말 건지, 그죠? 각종 수수료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지문인식을 통해서 이걸 풀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스마트폰 잠금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정당한 사용자만이 금융 앱에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댁에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 뭐 원룸에 사시는 분, 뭐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 많이 있지만 요즘 그 도어락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도어락의 패스워드를 알아야지만 요즘 뭐 도어락으로 패스워드로 하기도 하고 뭐 지문 인식을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스워드가 000이더라. 그러면 아무나 000 해서 눌러 들어갈 수 있으면 기밀성이 깨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 문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다. 아니면 그 보안 카드가 있다.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한다. 이러면 문을 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면 비밀번호 눌러봐라 000 눌렀으니까 열립니다. 이러면 아무나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용자가 아니죠. 기밀성이 깨진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인테그리티,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은 역시 합법적인 실체만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 비밀성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고 무결성은 수정할 수 조금 더 나가는 거죠. 읽을 수 있어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인가받은 사용자, 허가받은 사용자, 정당한 사용자만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무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인터넷 포털에서 새로운 패스워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전 패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전 패스워드를 알아야지만 그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새로운 패스워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패스워드, 기존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당한 사용자, 합법적인 실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유출이 되면 정당하지 않은 사용자라도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결성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어떤 패턴이나 패스워드 많이 걸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면 지문인식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 패스워드 또는 패턴을 알고 있어야지만 정당한 사용자라 판단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무나 패턴을 바꿀 수가 있고 패스워드를 넣을 수 있으면 이거는 무결성이 깨진 겁니다. 맞죠? 이해가 되죠? 다음으로는 가용성입니다. availability. 어떤 정당한 사용자, 합법적인 실체가 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가용성입니다. 정당한 사용자, 허락받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이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가용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정당한 사용료를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을 하시잖아요. 그죠? 요금을 낸단 말이죠. 요금을 내면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인터넷 접속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스마트폰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기지국 문제일 수도 있고 AP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가용성이 깨진 겁니다. 나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고 인터넷 접속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가용성이 깨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턴, 패스워드를 아는 사용자만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전화 걸 때 아무나 전화 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패턴이나 패스워드 해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잠금을 풀어야지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정당한 사용자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받는 것은 밀기만 하면 전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림이나 메시지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전에 보니까 카카오톡 그 서버 문제로 그림이 안 보내지는 경우가 발생했어. 이런 경우는 카카오톡 사용하고 싶은데 가용성이 깨진 겁니다. 그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누군가 뭐 긴급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가용성이 깨져 가지고 내가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분 워낙 똑똑하시니까 제 설명 듣고 이게 무엇이다 하는 개념은 잡으셨죠. 그죠? 자, 다음으로 추가해서 하나 더 인증성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사용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인증성이 추가되면 일단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증성은 이제 오덴티시티라고 하는데요. 합법적인 실체가 정보의 접근, 수정, 사용. 그러니까 접근하면 아까 기밀성, 수정은 인테그리티, 사용은 이제 어베일러빌리티, 이제 가용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허락된 사용자인지 정당한 사용자인지 신원을 하게. 신원 아주 중요한 신원. 신원이 뭐 신원을 왜 강조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신원. 예.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인증성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러 보면 웹사이트 어떤 특정 웹사이트 국가 그 어떤 뭐 공공 문서를 뽑는다든지 하면 웹사이트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금융 사이트 같은 가입을 하려다 보면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인증번호 통해 가지고 본인 인증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상의 어떤 여러분 그 생년월일 하고 스마트폰 개통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본인인지 아닌지 신분 확인을 거친 후에 신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 쪽이나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서 가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확인을, 신분 확인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급받은 사용자만 로그인 과정을 통해서 노트북을 사용한다든지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 확인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급받도록 보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저 기업 환경, 공공기관 이런 데는 보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급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인증성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비밀번호 입력한다. 이거는 그 아파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등록을 해놓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기밀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아파트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 신분 확인, 뭐 집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신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신분을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인증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바로 인증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보호의 목표 하면 기본적으로 CIA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CIA,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게 되면 CIAA, 이제 Authenticity까지 포함해서 CIAA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앞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하기 전에 특정 신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성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요겁니다. 하지만 신원을 확인하게 되면 사람이 그 신분을 확인하게 되면 사용자의 그 행위가 보통 제약을 걸 수가 있습니다. CCTV에 같은데 본인 신원이 확인되면 얼굴이 또 신원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원이 확인되면 엉뚱한 짓을 잘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증성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정보보호가 무엇이다? 좀 말씀을 드렸고 정보보호의 목표 CI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인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들 앞에서부터 찬찬히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정보보호의 기초를 잡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보호 테크트리 첫 번째 시간 정보보호 생기초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박이었습니다. 자, 정보보호 테크트리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